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되게 기묘한 장면을 하나 목격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어떤 장면이죠? 그 매일 가시던 단골 식당 있잖아요. 거기에 직원을 뽑는다는 면접 공고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게 한 구석에서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이 막 무선 인터넷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칼질 스킬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완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하던 그 고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당장 내일부터 완전히 뒤집힌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뒤집힌다. 흥미롭네요. 네,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약간 최신 스마트폰 고르듯이 스펙 명세서를 보고 노동력 자체를 장바구니에 담는 세상 말입니다. 되게 도발적인 상상이지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그게 바로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요? 네, 기술 발전 속도도 놀라운데 그 기술을 시장이 막 어떻게 빨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면 그 현실이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스마트 인사이트 랩의 통합 분석 자료죠. 167번 휴머노이드 고용의 경제학과 라스 투자 전략, 그리고 110 슬라이드 마스터 가이드, 피지컬 에이전트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미션은 되게 명확해요. 청취자님이 인간의 노동이 기업의 그냥 단순한 고정 비용에서 이제는 누구나 소유하고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노동의 자산화 비전이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대체 왜 갑자기 이 로봇 고용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경제계의 최전선으로 막 튀어나온 걸까요? 왜 하필 지금인가요? 이게 단순히 로봇 기술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써보자 이게 아니거든요. 이번 자료의 페이지 3-1 아울 가이드 슬라이드를 보면 이 변화를 강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이죠. 맞아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 바로 인구 절벽과 임금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 때문입니다. 리포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은 피할 수 없는 상수라는 거죠.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상수라는 건 이미 확정된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출산율 저하에 고령화까지 겹치니까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당장 식당만 가도 구인난이 엄청나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막 정부가 보조금을 푼다고 단기간에 뒤집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제학 기본 원리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죠. 노동력이 귀해지니까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에서 2026년 최저임금 리스크를 언급한 거군요. 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많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기존의 마진을 남기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완전 벼랑 끝이네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피지컬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당장 이 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 마치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하는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요? 네, 맞아요. 게임 초반에는 막 미네랄 캐는 일꾼 유닛을 계속 생산해서 몸집을 불려나갔는데 갑자기 서버 패치가 되더니 일꾼 유닛 뽑는 비용이 2배로 뛰고 막 생산 속도마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인 거잖아요. 비유가 완전 찰떡이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원이 고갈돼서 게임 오버가 될 테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테크트리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거죠. 자동화 로봇 쪽으로요? 그 게임 비유를 현실로 딱 가져와 볼까요? 슬라이드 3을 보시면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 테크트리의 끝에 옵티머스나 피규어공 같은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 로드맵 파트요? 네, 이 로드맵을 보면 과거에 막 공장 구석에 안전 펜스 쳐놓고 정해진 용접만 하던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사람이 쓰는 도구를 그대로 쥐고 일하는 진정한 물리적 대리인이 된 거죠.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현실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 올해 엑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기입해야 하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청취자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테크트리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초기 비용 문제죠. 네, 최첨단 휴머노이드를 기업이나 영세한 식당 사장님이 전부 구매하려면 초기 자본, 그러니까 캐펙스가 너무 막대하게 들지 않나요? 서빙 로봇 하나 사려다가 가게 보증금 빼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시장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흔히 마주하는 거대한 초기 진입 장벽이죠. 그리고 그 장벽을 완벽하게 우회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 모델이 있습니다. 페이지 3-2 기어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RAAS, 즉 라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라스요? 서비스형 로봇이라는 뜻이죠. 네, 로봇 애저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우리는 이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거랑 똑같은 지각 변동을 경험했어요. 예전에 기업들이 수천만 원 주고 소프트웨어 패키지 CD 사서 컴퓨터마다 일일이 설치하던 거 기억나시죠? 아, 완전 기억나죠. 엑셀이나 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요. 네, 그때는 막 엄청난 초기 자본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방식을 쓰나요? 지금은 그냥 매월 구독료 내고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쓰는 SaaS 방식을 쓰잖아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바로 구독 끊으면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스 모델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적 노동력에 그대로 적용된 게 라스예요. 수천만 원짜리 로봇을 직접 구매하는 소유의 패러다임이 월 구독료 내고 노동력을 빌려 쓰는 구독의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캐펙스가 아니라 오펙스로 간다. 맞습니다. 막대한 초기 자본 지출 없이 기업들은 매월 나가는 운영 비용만으로 최첨단 휴머노이드의 노동력을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와, 로봇을 진짜 정수기나 넷플릭스처럼 구독한다니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그냥 스트리밍하는 거네요. 표현이 좋네요. 노동력 스트리밍. 그렇다면 그 고용 프로세스, 아니 슬라이드 5에 나오는 그 로봇 온보딩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람 뽑는 거랑은 완전 다를 텐데요. 네, 이력서 받고 면접 보는 과정이 아예 사라집니다. 대신 온보딩과 다운로드 계정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기업이 라스 플랫폼에 접속해서 우리 식당에 짐을 나르고 설거지할 피지컬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로봇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클라우드를 통해 설거지랑 서빙에 필요한 인지 능력, 동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아, 인간 직원이라면 보통 막 한 달씩 걸리는 수습 기간이 아예 없네요. 전혀 없죠. 박스에서 꺼내서 전원 켜는 그날부터 즉시 전문가 수준의 작업 할당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와, 사장님들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되는데요. 약간 현실적인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쇳덩어리 기계잖아요. 식당에서 막 무거운 뚝배기나 뜨거운 국통을 나르다가 고장나면 어떡하죠? 로봇팔이 삐걱거리거나 센서가 먹통이 되면 그날 장사 완전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점이죠. 인간 직원이 갑자기 결근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라스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만 빌려주고 끝난다면 그건 그냥 렌탈 사업에 불과하겠죠. 그쵸. 렌탈 정수기도 고장나면 며칠 뒤에나 기사님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라스의 진짜 본질은 슬라이드 6에 나오는 MRO, 즉 유지보수 및 수리 시스템과 전용 보험 시스템에 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노동력을 보장하는 백엔드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절대 멈추지 않은 노동력이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계는 언젠가 마모되잖아요. 예측형 AI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로봇 내부 센서가 평소랑 다른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상승을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뻗기 전에 중앙 관제탑이 이걸 먼저 파악합니다. 아,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안다? 맞아요. 그래서 식당 문 열기 전 새벽에 이미 교체용 로봇을 현장에 보내놓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펌웨어를 패치해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버리는 거죠. 와, 진짜 촘촘하네요. 게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로봇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를 대비한 특화 보험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자면 결국 라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하나로 결합된 거대한 생태계인 겁니다. 아,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노동 리스트를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나리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관점을 완전히 돌려볼게요. 네, 관점을 바꿔보죠. 기업이 로봇을 어떻게 도입할지는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그냥 팝콘 먹으면서 구경만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분석 자료의 페이즈 3-3 폭스 가이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로봇 노동력을 바탕으로 직접 수익을 내는 로봇 자본가가 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보여줍니다. 네, 본격적인 수익화 전략 파트죠. 특히 슬라이드 7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와, 인간 노동력 대비 비용 절감률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파격적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되게 놀라운 수치지만 아주 냉혹하고 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80% 비용 절감이라는 건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의 생산성 극대화와 이윤 창출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달리 휴가도 안 가고 병가도 안 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노동시간 제한도 당연히 안 받고요.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하네요. 네, 한 달 내내 들어가는 전기세, 월 구독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저한 MRO 보험료를 전부 다 합쳐도 365일 멈추지 않는 로봇의 효율을 인간 노동력이 비용 측면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진짜 판을 뒤엎는 80%의 비용 우위네요. 그런데 리포트의 폭스 전략을 보면 그냥 아무 로봇 주식이나 사서 묻어두자 이런 단편적인 접근은 아니더라고요. 네,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봇 종류랑 투입 산업에 따라 기대 수익과 리스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슬라이드 7에 나오는 식음료 서빙 로봇이란 가사 도우미 로봇 비교가 그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식당 서빙 로봇은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서 대량 보급이 쉽습니다. 그만큼 초기 투자금을 빨리 뽑아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죠. 반면에 집에서 복잡한 일을 하는 가사 로봇은 고도의 AI 모델이 필요해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이거 들으니까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158번 암 백신 편이 딱 떠오르네요. 어떤 면에서 연결되죠? mRNA 암 백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막 엉뚱한 세포 건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 암세포 타겟만 찾아내서 정밀 타격하는 메커니즘을 배웠잖아요. 자본 배분도 딱 그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테마조사듯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산업별 가동률 데이터 분석해서 당장 노동력이 뼈저리게 시급한 곳에 내 자본을 정밀 타격하듯 배분해라. 이거잖아요. 네, 자본의 정밀 타격. 결국 개인도 택시 회사를 차리는 거랑 비슷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본 자체를 사서 산업 현장에 임대해주고 매달 돈을 받는 거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로봇 임대업을 하려면 총알,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로봇 통째로 살 돈 없는 평범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슬라이드 8에서 자본 시장의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166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토큰 증권, STO 편 기억나십니까? 네, STO. 자산을 조각내서 토큰으로 발행하는 거요. 맞아요. 로봇 한 대 가격이 수천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면 그 휴머노이드 소유권을 수만 개로 조각내서 STO 토큰으로 발행하는 로봇 리스 펀드가 대안이입니다. 와, 대박. 그럼 커피 몇 잔 값으로 투자가 되나요? 그럼요. 청취자님은 아주 적은 돈으로 강남 대형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서빙 로봇 3호기의 지분 0.01%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밤낮으로 일해서 버는 노동 수익을 매월 배당금으로 꽂아받는 구조죠. 자본시장의 민주화가 로봇이랑 만나니까 완전 짜릿하네요. 저희가 예전에 162번 대환대출 알고리즘 편에서 배웠던 방식, 이자 비용 줄여서 잉여자본 만들었잖아요. 그걸 예금에 안 묵혀두고 바로 이런 노동하는 자산 지분 사는 데 투입하면 막 완벽한 스노우볼이 굴러가겠어요. 네, 그 스노우볼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시너지 시나리오가 바로 슬라이드 9에 나옵니다. 청취자님이 지분을 가진 로봇이 예전에 분석한 164번 무인 공간 비즈니스에 배치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야간 무인 창고 같은 곳이요? 네, 관리자 한 명 없는 창고에서 완벽하게 물류를 분류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165번 가상발전소, VPP 시스템까지 연동되면 진짜 비용 절감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무인 공간 로봇은 이해가 되는데 VPP랑 연결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전력망의 가격 변동성을 노동력의 마진으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변동성을 마진으로요? 네, 밤사이에는 전력망에 부하가 없어서 전기요금이 거의 똥값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때 VPP 시스템이 중앙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로봇들이 이 저렴한 심야 전력을 막 빨아들여서 배터리를 100% 충전하거나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 고강도 육체 노동을 그 시간에 몰아서 처리해버리는 거죠. 아, 미쳤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건비만 아끼는 게 아니라 에너지 시장 가격 변동성까지 활용해서 마진을 영원까지 쥐어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렴할 때 에너지를 사서 물리적 노동으로 변환해 파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공장이 되는 셈이죠. 인플레이션으로 인간 인건비가 계속 오를수록 이 로봇 제국 시스템을 구축한 로봇 자본가들은 압도적인 상대적 수익률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노동 착취가 역설적으로 기계에게 적용되는 순간이네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완전 황금알 낳는 거위가 따로 없어요. 좀 너무 완벽해 보이죠? 네, 청취자님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에 완벽하고 안전하기만 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수익 뒤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짙은 그림자, 현실적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3-4 라쿤 가이드에서 지능형 제국의 그늘을 점검합니다. 슬라이드 10을 보니까 이 로봇 제국 방어막으로 보안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라스 모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보안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해킹당하면 보통 비밀번호 털리고 돈 빠져나가는 데이터 손실에서 끝나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 열받긴 하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힘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피지컬 에이전트거든요. 만약 해커가 식당에서 칼을 다루는 요리 로봇이나 집에서 막 10kg짜리 아령을 정리하는 가사 로봇 제어권을 탈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으악,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이건 단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사람 생명이랑 직결된 물리적 테러 위협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기밀 수준의 로봇 전용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프라이빗 서버를 통한 데이터 암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요건이에요. 보안사고 한번 터지면 아무리 잘 나가는 라스 기업도 한 방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 MRO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군요. 그리고 슬라이드 11에서 제가 반론 하나 제기하고 싶은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아까 저희가 엄청 극찬했던 인간 대비 80% 비용 절감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만약에 각국 정부가 일자리 감소 우려해서 로봇세를 본격적으로 막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로봇 고용할 때마다 막대한 세금 때리면요?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완벽한 보안 시스템 유지비까지 더해지면 결국 그 비용 절감 이점이 싹 다 날아가서 생각보다 별로 매력 없는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정치 경제를 뒤흔들 가장 핵심 쟁점이거든요. 리포트는 여기서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기보다 양측 논리를 아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찬성 쪽 논리는 뭔가요? 찬성 진영은 로봇 도입으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었으니 로봇이 창출한 막대한 부의 세금을 매겨서 실업자를 위한 기본소득 지원으로 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쪽 논리도 만만치 않게 팽팽하겠죠? 그럼요. 반대 진영은 로봇세가 결국 기술 혁신에 벌금을 매기는 이중과세라고 반박하죠. 특정 국가가 섣불리 로봇세 도입하면 기업들은 로봇세 없는 나라로 다 떠날 거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 경쟁력이 추락하는 자해 행위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아, 듣고 보니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게다가 기존 노동법, 예를 들어 안전규제나 휴게시간 같은 개념을 기계인 휴머노이드한테 어디까지 유추 적용할 거냐, 이런 복잡한 법적 쟁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무작정 이제 로봇 STO 사면 부자 된대 이러고 불나방처럼 뛰어들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안 되죠. 조세정책 변화나 법적 규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안테나 바짝 세우고 있어야겠어요. 로봇의 세율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내 펀드의 80% 마진이 순식간에 20%로 쪼그라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리포트 마지막 슬라이드 12, 결론부에서도 아주 명확한 디스클레이머, 면책 조항을 덧붙입니다. 이 자료는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한 전략적 제언이지 특정 기업 주식이나 토큰을 사라는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맞습니다. 펀드 투자를 하시든 사업장에 로봇을 들이시든 모든 결정과 책임은 사용자 본인 몫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빠진 육신은 그냥 도박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는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서 노동력이 귀해지는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업들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로봇을 사는 대신 라스라는 모델로 노동력을 스트리밍하기 시작했죠. 네, 구독의 시대로 넘어왔죠. 동시에 발빠른 투자자들은 토큰 증권이나 VPP 시스템 활용해서 이 노동력을 쪼개 소유하고 배당받는 자본가로 진화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탐구의 핵심이 이거 같아요.
노동이라는 게 이제 땀 흘려 하는 행위가 아니라 부동산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투자하는 하나의 거대한 자산군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이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변화 속도는 청취자님이 짐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뭡니까? 기대되는데요? 만약 차가운 알고리즘이 수익을 다 계산하고 지치지 않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상의 거의 모든 물리적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라스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결국 인간만의 고유한 부가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창출되어야 할까요? 아, 육체적 노동이 넷플릭스 구독 같은 단순 서비스로 전락해버린 세상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로봇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자산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와,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방송 끝나고 멍하니 앉아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청취자님도 당장 내일 출근해서 내 책상, 내 업무를 완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뇌를 확 깨워줄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담은 자료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